번째, 알려고 하는 경향성입니다. 적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응과 인식을 돕는 질서에 대한 경향성이 두 번째로 나타납니다. 질서는 아이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서 환경을 준비할 때에 질서 있는 환경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응과 질서가 기반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탐구하려는 경향성입니다. 감각적 탐구를 시작으로 해서 아이들은 주변 환경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호기심에서 탐구하는 경향성, 그 다음 의사소통하려는 경향성, 그 다음에 손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성, 그 다음에 반복하는 경향성으로 나아갑니다. 반복은 더 깊게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로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반복을 통해서 아이들은 통제력을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아이들은 정확히 하려고 하는 수학적 두뇌의 경향성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는 추상화하려는 경향성, 자기 완성의 경향성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모든 아이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환경에 적응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 몬테소리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질도 생존 기술과 소질을 놓아서 우리 아이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엄마로서, 교사로서 가장 첫 번째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기질을 알려고 할 때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아이들을 관찰하고 보려고 하면 제일 먼저 보통 어머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 나도 모르게 아이한테 그렇게 했어. 아,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계획대로 아이를 키운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무의식으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의식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들, 이것을 우리는 현재 내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했는지 저렇게 했는지를 아이에게 말하기 전에 그 아이를 바라보는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질을 바꾸려고 하는 엄마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해보고 바꾸려고 하는 노력하는 엄마가 아이에게 있는 그대로를 보아줄 수 있고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준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리아 몬테소리 교육은요, 아이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은 아까도 맨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를 강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건설적인 자기 발전을 위해서 아이가 갖고 태어나는 이러한 경량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스스로가 자유롭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몬테소리 교육의 접근 방법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어야 한다는 거에 몬테소리에서는 교사를 안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내자로서의 교사는 아이의 잠재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임무를 가지고 아이를 보는 법, 아이를 돕는 법, 이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 엄마도, 가정에서 엄마도 아이를 보는 법, 있는 그대로를 보고 현재 아이가 보여주는 행동을 보고 아이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한번 보는 법하고 한 번 더 보는 법, 돕는 법. 돕는 법. 네, 몬테소리 교구는 그걸로 그 돕는 법의 간접적인 것이 교구를 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돕는 간접적인 수단으로서의 하나로서 몬테소리 교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우리가 몬테소리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돕고 아이들의 발달을
안내한다라고 했을 때에 아까 제가 우리 엄마나 교사가 먼저 아이들이 검정검하기 전에 내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는 내가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부모 양육태도 검사입니다. 그리고 그 양육태도 검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행동 관찰은 엄마와 또 주 양육자와 함께하는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여타 여러 가지 검사는 저희는 지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먼저 변하고 그 부모가 아이의 뒤를 따라갈 때 아이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자기의 내면적인 힘을 가지고 자유롭게 성장해 나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몬테소리 교육의 핵심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의 핵심은 자유, 몰입, 성취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몸과 마음이 자유롭게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 그 다음에 방해 요소를 제한하는 자유, 그 다음에 아이가 자신의 발달에 도움을 요청할 때에 언제든지 아이의 발달을 조력해 줄 수 있다라고, 조력해 줘야 한다라는 자유,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이런 자유가 아이들에게 주어질 때에 아이들은 정상적인 발달을 해나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유를 주기 위해서 아까 간접적인 조력으로서 저희가 환경을 준비해 준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환경은 가장 중요한 환경의 요건으로서는 질서 있는 환경, 안정적인 환경, 기억할 수 있는 환경,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해주면 그 속에서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발달에 맞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가 선택해서 그 선택한 것을 반복하는 자유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성취해 나간다, 성취하고 그 성취한 것을 만족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이가 반복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우리가 성장에 필요한 것이 실수입니다. 실수는 학습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실수를 아이 스스로가 발견하고 스스로의 정정을 통해서 통제해 나감으로써 자기 만족감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했냐, 못했냐, 잘했냐, 안 했냐 라는 걸로 평가를, 외부의 평가가 먼저 되다 보니까 그 외부의 평가에 의해서 아이들은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기력함에 빠지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실수를 통제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교구와 환경을 통해서 아이들은 스스로의 내면적인 힘을 발휘해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부모와 교사와 상호작용할 때도 우리가 평가하는 말, 관찰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평가하는 말이고 관찰하는 말일까요? 평가하는 말은 잘했다, 못했다, 결과에 대한 얘기, 그쵸. 결과에 대한 몬테소리 교구를 가지고도 우리는 평가의 말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밖에 못하니? 넌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잖아. 넌 또 왜 그렇게 하니? 라는 것은 평가의 말입니다. 하지만 관찰의 말은 너가 분홍탑을 지난 시간에는 길게 세워서 놓더니 이번에는 높게 세워서 이러한 방법으로 놓았구나라는 것은 아이가 놀이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와 대화를 하거나 상호작용할 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너가 먼저 한번 해보겠니? 라는 대화와 제안을 줌으로써 아이와 함께 하는 갈등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여기서 잠깐 포인트, 아이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말들을 요점을 정리해 가지고 네. 케이스를 한 5가지 정도 관찰자로서 말해 주는 거.
그거 좀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지금 딱 짚고 넘어가자. 딱 짚고 넘어가죠. 딱 짚고 넘어가자. 저희가 관찰 연습이 잘하고 필요하대 엄마는 무조건. 그렇죠. 마리아 몬테소리도 아이를 관찰하는 교사로서의 중요한 점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관찰하는 것도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교육을 위한 그 다음에 수단과 방법을 배워서 부모의 영향력이 크면 아이들은 영향력과 적극성이 높아지면은 아이를 대한 관찰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관찰을 잘 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는 교사로서 아까 제가 평가하는 말, 그다음에 또 관찰하는 말. 관찰하는 말, 그렇죠. 관찰하는 말은 일상에서 집에서도 이런 게 있잖아. 너는 왜 밥을 먹을 때마다 계속 흘리고 먹니? 너는 왜 이렇게 주의 깊게 들고 주의 깊게 정리를 하지 못해? 평가의 말. 이거는 평가의 말이고, 그다음에 관찰의 말은 지난번에 놀이를 했을 때는 장난감을 정리하는 것을 뭐한다? 다 정리 못해서 엄마가 도와줬었는데 오늘은 너 혼자서 다 정리를 했구나. 이렇게 아이 스스로가 자기의 과거와 지금 현재를 스스로가 비교할 수 있도록 스스로 그렇죠? 남과의 비교할 수 비교가 있도록. 아니라 스스로의 이전과 지금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엄마가 평가의 말로서 자꾸 너는 이제 왜 예전에 그랬는데 이번에 또 그러니라고 해서 현재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자꾸 과거를 소환시키면서 죄책감, 무기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촌나방이어서 좋은데요. 제가 스스로가 비교되는 이런 말들. 근데 제가 말이 막 뒤죽박죽되어서 괜찮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자발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기질대로 크게 해줘라. 그러면 제 태어난 모습대로 클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을 때 기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기질은 자발성입니다. 자발성은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몸 안에서부터 나오고 몸에서부터 있는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자발성을 끌어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아이 있는 그대로 관찰해라는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몬테소리는 이 이것을 중요시해서 아이들이 몸에서부터 움직임을 통해서 배워나간다라고 해서 움직이면서 배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발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까 발달에서의 자유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발달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한 것은 아이들이 움직이고 그 움직임에 대한 자발성이 나타날 때에 우리들은 그 움직임에 질서 있는 움직임, 순서가 있는 움직임, 규칙이 있는 움직임, 기억할 수 있는 움직임을 하나하나 아이의 모델링으로서 어른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몬테소리는 제시라고 하였습니다. 가정에서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이 교육에 대한 개혁으로서 예전에는 교수자 중심에서 지금은 학습자 중심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얼마만큼 잘 가르쳤느냐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 요즘은 배우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움직이면서 배우는 존재이고 그 다음에 그 배우는 존재가 어떻게 배우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 어떻게 배우는가라고 하는 것은 몬테소리 교육의 제시 방법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과 행동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먼저 어른이 말을 할 때는 말과 행동을 분리하는 겁니다. 보여줄 때는 아이들은 어른의 행동을 보고 닮고 싶어하고 따라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모방을 시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방을 할 때에 어른은 보여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서 있게 보여주고 질서 있게 보여주고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아이가 계속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규칙과 정확함이 있어야지 아이는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고 행동한 것을 반복한 거에서 아이 스스로가 몰입하고 몰입을 통해서 자기 완성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분리한다는 것은 아까 엄마 이 컵 어떻게 잡아야 돼? 그래 이 컵을 잡을 때는 손으로 딱 손잡이를 딱 잡아야 돼. 손잡이를 잡아서 떨어뜨리지 않게 이렇게 잘 들어. 알았지? 이것은 말과 행동이 분리된 걸까요? 아니요, 같이 돼 있죠. 같이 되어져 있으면 아이는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거에 두 가지가 같이 연합해서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아직까지 그 기능까지는 미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줄 때에는 엄마가 어떻게 잡는지 봐. 이렇게 엄마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교사가 행동으로 보여줄 때에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동에 집중할 수 있고 그 행동을 보고 아이는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아이의 기질과 아이의 자발성을 존중해 준다는 것. 그래서 이 자발성이 아이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에 나가지를 못하고 집에서 육아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예전에는 코칭맘, 티칭맘이라고 해서 요즘 어머님들이 티칭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엄마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티칭맘보다는 요즘은 코칭맘. 코칭은 뭐냐?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칭맘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더 많이 주려고 하고 뭔가를 더 많이 함께 하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단 이렇게 내가 아이하고 함께 할 때에 나의 무의식에서 나의 기질대로 아이를 끌고 갈 것인가 끌고 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방법대로 아이의 삶을 내가 따라가게 하는 것은 아닌 것인지 한번은 점검해보고 아이에 있는 존재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점검이 되어지려고 하면 사실 나는 누구인가? 센터장님은 센터장님 자신을 잘 아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 방금 노래 부를 뻔했다 지금. 그쵸? 그래서 요즘 어때요? 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요. 맞죠? 야 나는 누구야? 나 누구야? 나는 내가 뭐 어떤 아이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계속 몰라.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찾아야 되는데 그 찾지를 못하니까 자꾸 힘들어합니다. 찾는 방법을 저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자기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것에서 더불어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찾아갑니다. 맞나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해서 아이들 즐겁고 그 엄마가 수용해주고 반응해주는 거에 아이들 그 주도성과 공동주의와 협력과 그 다음에 몰입이 서로가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이들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지금 여기 교육 현장에서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엄마력은요 아까 코칭맘처럼 엄마가 이제 지금은 이걸 해야 돼 이걸 그 다음번엔 이걸 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걸 경험해야 돼 이렇게 막 엄마가 관리해주는 이 관리력을 엄마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엄마의 관리력이 높아지게 되면 아이의 자발성은 어떻게 될까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은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몬테소리 교육에서 아이들이 외침에 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외침에 몬테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으로서 교육 철학과 교육 방법학을 제시하고 있고 그게 아이들의 내면적인 힘을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발견하였습니다. 그 내면적인 힘이로서의 흡수 정신과 그 아이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발달표, 자기 스스로의 발달표를 몬테소리는 발달의 시간표라고 해서 민감기 이것을 알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간접적인 교육으로서의 준비된 환경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환경에는 물리적인 환경과 물리적인 환경인 교구와 인적인 환경인 어른이 함께합니다. 이 환경이 서로
균형을 갖추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어른은 아이와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상호작용하는 거에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상호작용은 1대1입니다. 서로가 공정해야 됩니다. 상호작용을 하려면 아이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아이 하는 그대로를 보고 기다려주시는 마음이, 수용해주는 마음, 반응해주는 마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표현과 그 다음에 독창성이 을 가지고 아이들과 어떻게 놀이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애들 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서 놀이하는 방법들을 엄마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모범 제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주면 훨씬 더 이론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맞아요. 것들은 다 알고 있겠는데 이론은 다 알고 있겠는데 실제 우리 애들이랑 맞닥뜨리면 내가 우리 애들 기질을 인정하거나 그 자발성을 인정하는 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안 나오거든, 헷갈리거든. 맞아요. 그럴 때 이제 그 놀이가 행해지면은 그 놀이 상태에서 교수님이 뭐 예를 들어준다거나 엄마들한테 보여준다거나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엄마들이 이해를 하기가 더 쉽겠어요. 그렇죠. 네. 놀이를 할 때에 놀이가 준비된 환경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아이가 흥미있어하고 관심있어 하는 것을 어른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케이. 네. 1번. 흥미있어 하는 걸 따라간다. 네, 흥미있어하고 관심 있는 것을 네. 따라가면 됩니다. 그 따라가는 거에 아이가 선택하는 것을 수용해 주셔야 합니다. 엄마는 예를 들어서 분홍탑을 하고 싶은데 오늘 분홍탑을 해야 돼. 오늘 이거를 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아이가 지금 떼굴떼굴 굴러가는 장난감에 먼저 관심을 보인다라고 하면 엄마는 보통 뭐라 그러세요? 분홍탑 하고 나서 장난감 하자. 분홍탑 하고 나면 너 장난감으로 놀게 해줄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아이가 시선을 따라가서 아이의 흥미를 머무는 곳을 먼저 뭐 해주셔야 됩니까? 함께 수용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아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수용해서 그 아이와 함께 뭐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눈맞춤입니다. 그래서 그 눈맞춤을 통해서 아이하고 같이 놀이 활동을 시작하면 아이가 선택한 것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면 한 반은 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반은 반은 맞죠. 그거는 반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것은 그런 신뢰가 형성되어지고 가장 신뢰 단계에서의 기본적인 눈맞춤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사회적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신뢰와 안정된 마음에서 아이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내면의 힘을 모두 다 보여줍니다. 대부분 인정해주면 애기들이 네, 맞습니다. 엄마의 눈빛을 따라오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케이스도 있어요, 교수님. 어떤 거?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애기를 처음부터 만나는 게 아니니까 중간에서 엄마 육아의 형태에서 고착화되어 있는 아이들이 오는데 전혀 우리 의도를 따라오지 않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중요한 고급 질문이에요. 맞아요. 맞죠? 여기 센터를 오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오는 아이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거에 대한 발달의 결핍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잉이라든지 그 다음 고착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 아이들이 옵니다. 맞죠? 그것은 아이들을 그걸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수용해주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교사는 먼저 저 아이를 바꿔야 되겠다. 저 아이를 고쳐야 되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떻게 하나, 왜 그런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라는 거 하는 원인을 관찰하고 그 아이한테 그 아이가 흥미있어하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뭔지 결핍되었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과잉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핍과 과잉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주는 거. 잘하는 아이만 오지는 않습니다. 네. 맞죠? 네. 그 잘한다 못한다라는 기준도 지극히 교사가 이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의 그대로를 보고 아이가 어떤 것에 흥미있어 하는지 어떤 것에 관심 있어 하는지 또 흥미와 관심이 전혀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흥미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아이의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이다라고 하면 항상 밖으로 튀어나오는 힘만 자발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막 행동하는 아이들 보면 쟤는 너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내향적인 것도 자발성이 수줍어하거나 가만히 있는 아이, 눈으로 보는 것도 공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아이를 보면 쟤는 왜 저래 소극적이야, 쟤는 왜 저래 가만히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안으로 움츠려드는 힘도 자발성입니다. 엄마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수줍어하는 것도 자발성이 맞아요. 그 수줍어하는 것도 자발성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그런 모습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수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이런저런 아이들이 모여서 활동을 할 때에 환경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로서의 아까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고 어떤 것을 아이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을 때에 선택의 폭입니다. 선택폭. 너무 많은 거에서는 아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낯선 환경에서 아이가 선택을 한다면 너무 더더군다나 낯선 환경에 너무 많은 것이 있으면 아이들은 흥분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표출되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뭔가가 질서 있게 놓여져 있고 너무 많은 선택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늘 반복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을 때 아이들은 스스로가 안정되어져 갑니다. 어른에 의해서 강요당하거나 억압당해서 조용해지고 안정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가 안정되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의 폭이라고 할 때에 어떤 것을 선택하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교사는 이것과 이것 중에서 뭘 선택할 건지 선택의 양을 연령에 따라서 제한되어서 보여주고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의 양을 제한한다는 것들은 아이 입장에서 고려할 때 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그렇죠. 제한이 연령에 있어요. 따라서 맞죠. 아주 연령이 어린 아이들은 이것과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성이 발달되는 데서도 가장 첫 번째는 이것과 이것은 다르다라는 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택도 이것과 이것 중에서 뭘 할 거니라고 하고 연령이 조금 큰 아이들은 한 3개에서 5개 정도에서 너가 어떤 것을 선택할 건지 그리고 아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선택해서 아이가 활동을 할 때에는 맨 처음에 아이들은 뭐냐라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경량성에서 탐색이라고 했습니다. 탐색하는 방법은 연령에 따라서 입으로 탐색할 수도 있고 눈으로 탐색할 수도 있고 몸으로 탐색할 수도 있고 손으로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감각적인 탐색을 하든 교사는 그것을 어른은 그것을 지켜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몬테소리 교구가 일정한 정해진 제시가 있다 하더라도 우선은 아이가 해보겠다고 손을 내밀었을 때에는 탐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먼저 한번 선생님이 하는 것을 한번 볼래? 그래서 아이가 선생님이 하는 방법을 또 볼 수 있도록 우선의 기회는 누구한테 먼저 준다? 아이에게 줍니다. 기회를 주는 것이 주도권을 아이한테 먼저 주어야 아이는 그 주도권으로 탐색을 해보고 그 탐색한 거에 자기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를 아이가 알아가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호기심을 갖기도 하고 또 해보겠다라는 욕구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행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보여주는 자발성에 잘 반응해주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다. 아이의 자발성을 꺾으려고 하고 아이의 기질을 바꾸려고 하는 부모는 어리석은 부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나 성향은 보충해 나가는 것이지 이 보충은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평생에서 보충해 나가는 것이지 바꿔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보충해 나가는 것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어른도 똑같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자아 성찰을 아이와 함께 동반해서 함께하는 교육이 몬테소리 교육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소름 돋았어요. 감동해서 방금.
그랬나요? 너무 네. 두서없이 얘기했어. 너무 두서없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너무 이론적으로 장황하게 많이 늘어나니까 엄마들이 오랫동안 맞아. 기억은 잘 못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조금씩 어. 이 라이브에도 제가 적응해 나가면서 근데 유튜브보다는 되게 제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다는 이런 라방을 제가 더 자주 해야 요즘 되지 유튜브가 대세지 않아요? 그쵸. 유튜브가 유튜브도 제가 음. 저희 역사입니다. 유튜브를 아. 하는 이유도 제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를 제가 점검하고 제가 보충해 나가고 제 스스로가 이전의 나와 오늘의 나를 제가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선한 좋은 선한 영향력이 저를 통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많이 전파되었으면 좋겠고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장에서의 아이들이 저희 가장 큰 스승으로서 지금도 매일매일 아이를 만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이런 기회를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신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변하면 교수님한테 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한 환경을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 환경을 통해서 아이는 행복해하고 아이는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한 것이 부모관이고 교사관이고 그 다음에 양육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는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육 태도 검사가 뭔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고 아이들의 행동 관찰이 뭔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에 교수님 대해서 다음 죄송해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다음 이 라방을 하면서 조금 강화시켜줬으면 하는 부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지루하게 다루고 우리가 뭐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조금만 더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대처하는 법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라방에서 좀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라방 시간도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은 여러분들이 어머님들이 조금 편안한 시간에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 또 한번 다시 한번 그리고 지금 라방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 아이가 어떤 이런 케이스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 뭔가 궁금하다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올려주면 좋겠어요. 올렸어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세요. 올라와 있어요? 네. 뭐라고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